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남해에서 이곳 사이판에서 열심히 자연치유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제8TV 김-제8입니다. 얼굴이 탁 좋아지지 않았나요? 요즘 컨디션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무료 라운딩 기회가 있어서 많은 형님이 또 쿠폰을 주셔갖고 골프도 치러 나갔다 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괜히 또 갔다 와서 또 완전히 뻗고 막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되게 조심스러워서 갔다 와서 막 반신욕하고 계속 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치유 생활도 뭐 좀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좀 받쳐주면, 몸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 정신도 같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아픈 곳이 계속 있고 그러면 사실 정신도 설설 같이 망가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보에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키손식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도 하고 영상도 보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아쉽냐면, 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뭐 암 공부를 한다든지 암 치유나 치료에 관련돼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이런 뭐 기능학이나 뭐 자연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의학 하시는 분들처럼 뭐 전문적으로 뭘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환우일 뿐이지. 다만 본인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막 끌어모은단 말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런데 정보가 또 정확한 정보가 또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뭐 때문에 헷갈렸냐면 A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B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주제는 같은데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판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케톤 시기 같은 거를 조금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그 켄베리 박사님이라고 가정의학 전문인가?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한 20년 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나름대로 실험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쏙 들어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자막에다 띄워드릴 켄베리 박사님인데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분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케톤식이를 해라, 케톤식이를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그건 상식 아니냐? 예를 들자면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돼, 무조건 저염식으로 가야 돼, 특히 환자들은 소금 같은 거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쳤구나, 아주. 암 환자가 고기를 먹는다고? 지방 뭐 기름 껴있는 걸, 이런 걸 먹는다고? 아주 미쳤구나,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 뭐 커피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콜레스테롤 그런 건 너무너무 안 좋아,
LDL과 HDL의 차이점이 뭐고, 그게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암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게 왜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물질이 있는 양배추가 있는데, 양배추 위장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50g씩 막 재서 씹어 드시고 삶아 드시고 쪄서 드시고 막 드세요. 그럼 위장이 좋아져요. 끝. 뭐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이제 대문 밖인 이런 걸 많이 써놓죠. 그 보통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거를 먹었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짐, 이걸 먹었더니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음, 이런 그 썸네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저도 썸네일을 만들 때 그런 거를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세상에 보통 일반적인 그 나라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그 의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기준을 많이 삼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식품안전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국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FDA를 포함해서 뭐 미국에 있는 FDA라든지 우리나라도 식약청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더 어떤 확정된 증거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보가 다 맞는 정보인 줄 알고 다 흡수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 대장암 3기 때. 맨 처음에 제가 발병했었을 때는 뭐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랬구나. 암세포가 이렇구나. 이걸 먹으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예전에 3년 전 영상을 보면 막 생강, 올리브유, 하여튼 안 해본 짓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너무 재밌고,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나 역시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험해서 알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다 박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쓰신 논문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게 맞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잘못된 정보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 방송에 나오는 어떤 건강 방송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역시조차도 잘못된 게 너무 많다. 그랬는데 그 캠베리 박사님 영상을 보면 하나씩 수긍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분은 직접 다 테스트를 합니다. 직접 연구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실험 참가자를 놓고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그분 말을 무조건 100% 신뢰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자, 어떤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그걸 100% 신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저는 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쉽게 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일반인분들, 대부분 암 환자처럼 중증이 아닌 경증 내지 뭐 예를 들자면 비만이 좀 있으시거나 당뇨가 좀 있으시거나 뭐 고혈압이 좀 있으시거나 요 정도쯤이지, 암 환자처럼 막 수술 받고 항암 받고 막 체력이 고갈돼 갖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케톤식이를 하면서, 사실은 케톤식이가 아니라 저는 지금 저탄고지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케톤식을 맨 처음에 하자마자 확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7월 달에 한 2, 3주 정도, 3주 가까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제 나름대로 저에게 맞는 케톤식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가면은 그 전문가 선생님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좋은 방법들에 대한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암 환자인 내가 바로 적용을 해도 되는지를 지금 저는 제 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섣부르게 또 막 쉽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몸무게가 계속 늘고 있어요. 조금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57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7kg면은 제가 아프기 전에, 발병되기 전에 보통 75kg에서 77kg 왔다 갔다 했거든요. 75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제가 57kg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18kg에서 20kg 정도가 떨어진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보통은 제가 지난번에 많이 아프기 전에 몸무게가 6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였거든요. 63, 2? 뭐 이 정도쯤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서 계속 헤매고 사이판에서 빌빌거리고 계속 누워있고, 이때 몸무게가 57, 8, 밥 먹어도 58 잘 안 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쟀었을 때도 60, 61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지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8월 달에 들어와서 조금씩 변화가 됐고, 몸무게가 60 넘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저는 몸무게를 수시로 쟀거든요. 그러니까 길목에다가 그 방 거실 한가운데 이렇게 가생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갖다 재요. 밥 먹고 재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재고 또 계속 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몸무게는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이 늘어나는 게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줄였을 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밥을 하루에 지금 어느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막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체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식이요법이든, 그게 녹즙이 됐던 뭐 야채 주스가 됐던 키톤식이가 됐던 카니보어가 됐던 뭐 지금 저탄고지가 됐던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특히나 암 환우분들은 전체적인 그 체력의 균형의 영양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먹는 약도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예전에 약을 안 먹었는데 지금 먹는 약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약도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체크해 가는데,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곧 나가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 검사에 나갑니다. 나가서 정기 검진을 받을 거예요. 혈액 검사부터 CT까지 검사를 다 받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중간 평가 점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방향이 괜찮은 건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밟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컨디션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암 통증이 많이 사그라들어서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이제 잠을 잘 때 등이나 허리 정도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장 쪽에, 원래 콩팥 쪽에 통증이 있어서 아파갖고 약을 타갖고 왔는데, 제가 그 통증 때문에 몸을 자꾸 비틀면서 자나 봐요. 그래서 그 이 척추 좌우쪽에 있는 그 인대, 그러니까 척추 허리나 뭐 이런 데 등 쪽이 좀 아파서 그 약을 하나 먹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낮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걸어 다니고 그러면 괜찮은데, 밤에 잘 때만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아예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참지 말자, 약이 있는데 뭘로 또 참어, 그러고 뭐 옛날처럼 3~4번씩 먹는 것도 아니고, 용량이 또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용량도 아니고, 여기 또 아시는 누님 또 약국하시는데 뭐 이 정도는 전혀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또 자만해서 또 막 이렇게 안 하려고 스스로 많이 다운시키려고 지금 캄 다운 하려고 조심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이게 너무 좋아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검사 결과 할 때 뭐 암이 없어졌어요, 뭐 이런 것까지 바라진 않는데, 적어도 뭐 암이 막 더 번지진 않았네요, 뭐 그냥 정체되어 있네, 요 정도만 해도 저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쯤 결과만 얻어도 좋겠다. 근데 지금 기분으로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기분으로는. 그렇지만 뭐 가봐야 알죠. 뭐 항상 뭐 제 생각과 제 컨디션과 그 암세포의 활동력과 제 면역력의 활동력은 좀 다르더라고요. 같게 놀더라고요, 좀.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좀 해주시고 이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영상 올린 지 한 2주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몸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일도 좀 보고, 또 집에 또 이렇게 손 봐야 될 게, 이제 우리 와이프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제가 손봐줘야 될 거 이런 것들도 좀 해주고 이러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며칠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즐겁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한국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아마 한국에서 영상을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요즘에 들어와서 여기 사이판에 계신 분들한테, 야, 너 맨 처음에 왔을 때보다 얼굴 훨씬 좋아졌어. 막 얼굴 뭐 살결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통통해졌고 훨씬 좋아졌어. 저 처음에 막 힘이 없었고 맨날 병든 닭처럼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너무 좋은가 봐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수술로 항암으로 많이 아파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저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환우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고민이 늘 있어요. 제가 좀 잘 되어서 이거를 잘 정리해서 도움받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이거 좋아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면 좋은지, 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한 어떤 설명을 해서 그거를 갖고 어떤 분이 했었을 때 도움을 받는 환우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진짜로. 또 열심히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좀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셔서 마음을 좀 많이 가라앉히시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믿건 안 믿건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게 기도가 됐던 명상이 됐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치병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많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꾸 깨지고 멘탈이 깨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팔TV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맨날 약속했듯이 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지켜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제팔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요즘에 힘들고 뉴스를 보면 안타까워요. 의료 사태 때문에 환우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응급 환자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불상사까지 생기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줄다리기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아파갖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다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병원이 정상화가 되어도 너무너무 고통받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씩씩한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